문 하나 사이로 흘러나온 아버지 그 한마디가 이지혁 집안을 통째로 뒤집어 엎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상철은 원래도 아들 이지혁이 숨을 헐떡이는 걸 운동 부족으로 넘길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눈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철 귀에 들어온 건 이지혁의 숨소리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박성재의 낮게 눌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붙은 아버지라는 말이었죠.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사람은요, 충격을 받으면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예 소리가 사라지잖아요. 이상철은 둘 중 후자였어요.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데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잠깐 사이에 머릿속에서는 내가 모르던 게 또 있었구나가 번개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지혁, 너 또 혼자였냐?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보다 절망이 먼저 섞여 있었거든요. 조금 뒤 이지혁이 방에서 나왔는데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는 얼굴로 정리하고 지나갔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철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상철 눈빛은 묻는 눈빛이 아니라 결론을 낸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이지혁이 입을 열기 전에 이상철이 먼저 꺼냈습니다. 너 병원 갔다 왔지? 이지혁이 숨을 삼켰습니다. 대답을 늦추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더 서늘해지니까요. 아버지 검사만요. 이상철이 그 말을 듣고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평소처럼 소리부터 치지 않았어요. 대신 이지혁 앞까지 걸어와서 손으로 이지혁 팔을 딱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검사만 했는데 박성재가 왜 너한테 아버지라는 말을 붙여? 그 질문이 심장보다 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이지혁은 아픈 게 들킨 것보다 박성재가 끼어 있는 상황이 더 큰 폭탄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지혁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표정은 죄송함인데요. 이상철은 그 표정에서 확신을 얻습니다. 진짜구나. 그때 김다정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두 사람 사이 공기를 보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이 화낼 때도 화내는 이유를 맞추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유가 아니라 끝을 느꼈습니다. 김다정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조용히 물었어요. 지혁아, 어디가 아픈데? 이지혁이 입을 열려는 순간 이상철이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김다정, 당신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 그 한 문장에 김다정 무릎이 순간 풀렸습니다. 엄마들은 그런 말 하나로 다 알아버리잖아요. 김다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대신 김다정은 현실을 붙잡습니다. 담당 의사 누구야? 병원 어디야?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야? 이지혁은 그 질문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버티려면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이 집안에서 거짓말은 독이거든요. 이지혁은 결국 그 말을 뱉었습니다. 심장이요. 좋지 않대요. 급할 수도 있대요. 그 말이 떨어지자 이상철의 숨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당장 쓰러질 것처럼 얼굴이 하얘졌는데요. 이상철이 선택한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이상철은 분노로 서 있어야 살아남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그걸 혼자 들고 왔어? 이상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리치는 떨림이 아니라 견디는 떨림이었어요. 이지혁이 그걸 보고 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늘 가족을 안심시키는 쪽을 선택해왔는데 지금은 자기 말 한 줄이 가족을 찢고 있잖아요. 이때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환은 말보다 눈으로 먼저 상황을 읽는 사람이죠.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이상철, 굳어있는 김다정, 그리고 고개를 숙인 이지혁. 이지환은 그 조합만 보고도 결론을 냈습니다. 형 어디 아파? 이지혁이 대답을 못하자 이상철이 대신 말했습니다. 심장이다. 이지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지환은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요. 가족이 아픈 순간만큼은 겁이 납니다. 이지환은 손을 꽉 쥐고 말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검사? 등록? 뭐든 해야 되는 거죠? 이지환이 이렇게 말하니 김다정이 그제야 숨을 뱉었습니다. 김다정은 해야 할 일이 보이면 울음을 잠깐 미룰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김다정은 이지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해야 할 일부터 하자. 그런데 이상철은 그 말에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나 낙하산 취직 얘기했다고 좋아하고 그런 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내 아들이
이상철은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확정된다고 느끼는 사람이니까요. 그때 이지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나 아직 안 죽어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더 큰 공포가 됐습니다.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죽음을 단어로 꺼내냐는 거죠. 김다정은 그제야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김다정은 울면서도 이지혁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뻗어 이지혁 손을 잡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그것뿐이니까요. 지혁아, 너 혼자 안 둬.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못해. 이지혁이 그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이 집인데 내 병 하나가 이 집을 무너뜨리는구나. 그날 밤 이상철은 잠을 못 잤습니다. 이상철은 단순히 걱정해서 못 잔 게 아니었어요. 분노가 자꾸 올라왔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냐는 분노, 내가 아들 마음을 못 읽었냐는 자책, 세상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는 억울함이 뒤엉켜서요. 이상철은 거실에 앉아 있다가 벽을 한번 쳤습니다. 소리도 안 크게요. 그 소리마저 아들이 들을까봐. 김다정은 그 옆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화내지 마. 화내면 지혁이 더 숨을 거야. 이상철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숨었잖아. 이미. 김다정이 그 말에 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숨지 않게 해야지. 김다정은 그날 처음으로 이상철보다 더 강한 얼굴이 됐습니다. 엄마는요, 자식이 아픈 순간부터는 성격이 바뀌잖아요. 김다정은 결정을 했습니다. 방법이 원칙이든 뭐든 일단 살려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는 동안 이지혁은 오히려 더 차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병이 알려졌으니 이제 편해질 것 같죠? 그런데 이지혁은 반대로 더 불편해졌습니다. 가족이 자기 얼굴을 걱정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테니까요. 이지혁은 그 시선을 견디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아버지, 엄마, 나 출근할게요. 이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딜 출근해? 너 지금. 이지혁이 말을 끊습니다. 아버지, 나를 그냥 평소처럼 대해줘요. 그 말이 이상철을 더 미치게 합니다. 평소처럼 대하라니요. 아들이 심장이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평소처럼 대합니까? 그런데 이지혁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주먹을 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대신 병원 일정은 내가 챙긴다. 이상철은 통째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지혁은 그걸 알아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지혁이 집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려 할수록 밖에서는 더 이상 평소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지은호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지은호는 원래 남의 분위기 변화를 빠르게 알아채는 사람이죠. 자기가 늘 버티며 살아왔으니까 남이 버티는 얼굴을 보면 금방 냄새를 맡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선배, 요즘 진짜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이지혁 답이 늦게 왔습니다. 일만 좀 많아. 신경 쓰지 마. 지은호는 그 문장을 읽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 나한테까지 선을 긋네. 지은호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선을 긋는 사람인데 요즘은 칼로 긋는 느낌이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할 리가 없죠. 이지혁은 만나자고 하면 피하고, 피하려다 숨이 차고, 숨이 차니까 더 피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지은호가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이지혁을 마주쳤을 때 지은호는 이지혁 얼굴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살이 빠진 것도 문제지만 눈빛이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선배, 어디 아파요? 이지혁이 웃으려 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아니야. 지은호는 그 아니야가 더 싫었습니다. 지은호는 딱 잘라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선배 원래 거짓말 못하잖아요. 이지혁이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 찰나에 숨이 한번 가쁘게 올라오죠. 지은호는 그 숨을 보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지은호는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단단하게 묻습니다. 병원 갔죠? 이지혁이 결국 눈을 피합니다. 지은호, 너까지 그러면 나 더 힘들어. 지은호는 그 말에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이 지역이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합니다. 더 캐물으면 이 지역이 도망갈 것 같고 안 캐물으면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은호는 아주 현실적인 한 문장을 꺼냅니다. 선배, 나한테 다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병원 같이 가요. 그건 같이 해요. 이 지역이 그 말을 듣고 눈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이 지역은 가치라는 단어를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하면 책임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면 누군가를 더 아프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지역은 결국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나 지금은 못해. 지은호는 그 지금은이라는 단어에서 여지를 봅니다. 지은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배가 가능해질 때까지 옆에만 있을게요. 그 말이 이 지역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죄책감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편 다른 집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과 고성희 이야기인데요. 박진석은 이미 고성희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박진석이 무서운 건요, 소리 지르며 싸우는 타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진석은 확인하고 정리하고 칼같이 결론을 내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숨겨온 것들이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가족들을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였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물어봅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질문처럼요. 당신답지 않게 질문을 까먹네. 고성희는 그 문장 하나에 속이 뒤집힙니다. 박진석이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다는 신호니까요. 고성희는 웃으며 넘기려 하지만 웃음이 자꾸 깨집니다. 내가 뭘 까먹어. 당신도 참 별걸 다 꼬투리 잡네. 박진석은 웃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게 왜 이렇게 많지? 당신이 숨긴 게. 고성희는 여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울며 매달릴지 공격할지. 고성희는 늘 공격으로 살아남았죠. 고성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럴 자격 있어? 내가 이 집에 어떻게 왔는데? 박진석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버렸네. 그러니까 나가. 그 나가가 고성희 인생에서는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고성희는 쫓겨나는 순간에 모든 걸 잃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로 돈을 만집니다. 금고를 열어보는 거죠. 누군가는 그걸 도둑이라 부르겠지만 고성희 입장에서는 생존입니다. 자기 손으로 쌓은 게 아니라도 자기 손으로라도 챙겨야 하는 거예요.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빈손으로 나간다고? 웃기지 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진석이 미리 막아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성희가 금매로 처분하려던 것들도 박진석이 뒤에서 거래를 막아버렸고요. 고성희는 그걸 알고 더 미쳐갑니다. 당신이 내 인생까지 통제해? 박진석은 거기서 폭발합니다. 박진석의 폭발은 고성이 아니라 진짜 불이에요. 통제는 당신이 했지. 내 집안, 내 자식들, 내 인생까지. 이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히 부부싸움이 아니라 박진석이 이제 고성희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정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사람을 봐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가 속았다고 느끼면 더 그렇죠. 그리고 박진석의 믿음은 한번 깨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때 박성재가 끼어 있습니다. 박성재는 더 미치겠죠. 아버지 박진석은 고성희를 몰아내려 하고 고성희는 박성재를 붙잡아 방패로 쓰려 하고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약속을 요구하고 박성재는 어느 편에 서도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박성재는 결국 이지혁을 찾아가 내가 잘 죽을 수 있게 도와줘 같은 극단적인 말까지 꺼냈던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진짜 죽고 싶어서라기보다 숨이 막혀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그 부탁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이지혁이 차갑게 말하자 박성재는 오히려 더 무너집니다. 너는 너도 아프면서 왜 남한테만 강해? 이지혁이 그 말에 대답을 못합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지혁은 자기 아픔을 다루는 방식이 차갑게 정리인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이 장면이 겹쳐져서 이상철에게 들켜버린 겁니다. 이상철은 이제 확신합니다. 이지혁은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뭔가를 끝내려고 하는 상태라는 거요. 이상철은 그 밤에 혼자 결심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살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상철이 이렇게 결심하면 이제 집안은 움직입니다. 이상철은 원칙이 강하지만 그 원칙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었지 가족을 잃기 위한 원칙이 아니니까요. 그 사이 이수빈과 박성재 러브라인도 조용히 다시 숨을 쉽니다. 김다정이 결국 이수빈에게 만나라고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허락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수빈은 더 아파집니다. 허락은 기회가 아니라 책임이니까요. 이수빈은 만나도 웃지 못할 걸 알아요. 만나면 다시 마음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면 다시 찢어질 테니까요. 그래도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더 힘든 건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멈추질 않아. 박성재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쳐다봅니다. 박성재는 답장을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합니다. 박성재는 지금 집안이 폭발 직전이고 본인이 움직이면 더 큰 화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박성재는 결국 답합니다. 나도 미안해. 이수빈은 그 미안해에 눈물이 터집니다. 사랑은요,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때 제일 아프잖아요. 이수빈은 만나자고 하고 싶었지만 대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잠깐만 목소리라도 들려줘. 박성재가 전화를 걸고 이수빈이 받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해요. 숨소리만 들립니다. 그 숨소리가 서로를 살리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이수빈이 결국 입을 엽니다. 나 너한테 화내고 싶지도 않아.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나도 너한테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너를 놓칠까봐 무서워. 이 대화는 재회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아직은 공식적인 재회도 연애의 재개도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놓지 못하는 연결이요. 그리고 이 연결은 곧 들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상철이 원칙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니까요. 마지막으로 박영나와 이지환 이야기요. 박영나는 드디어 본인 이름으로 작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박영나에게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거다라는 선언이죠. 박영나는 계약서를 손에 쥔 채 이지환에게 말합니다. 나 진짜 작가 됐어. 이지환이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이지환은 화려한 축하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대신 아주 현실적인 응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네. 버텨야 된다. 박영나는 그 말에 울컥합니다. 이지환은 늘 버티는 사람이고 박영나는 이제 버티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지환은 곧 떠나야 합니다. 스토커 사건이 끝나면서 경호가 정리되고 이지환은 박영나 곁에서 직업으로는 떠나게 되죠. 박영나는 그걸 아는 순간부터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 친구는 된 거지? 이지환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친구해도 되지. 이 한마디가 박영나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박영나는 혼자 사는 게 처음인데요. 혼자 살게 되었어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게다가 박영나는 웹툰이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영나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린 걸 기다린대. 그 말은 박영나에게는 기적입니다. 내가 뭘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자라온 사람이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모든 축이 조금씩 살아나는 와중에도 가장 큰 폭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 가족은 알게 됐고 지은호는 아직 확실히 모른 채 의심하고 있고 박성재는 자기 집안 폭탄을 안고 있고 고성이는 돈과 비밀을 움켜쥐고 있고 박진석은 확인을 끝내고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이 결심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린다는 말은 다음 순간부터 진짜 행동으로 바뀔 겁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정석이냐, 비밀의 도움이냐, 그 선택이 또 다른 비밀과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새벽 김다정이 병원 연락처를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대기 등록이라도 해야 돼.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야. 그 말을 듣던 이상철이 고개를 들고 한마디 합니다. 대기 말고 바로 길이 열리는 방법은 없나? 이상철의 그 한마디가 앞으로 이 집안이 어떤 길로 뛰어들지 예고하는 신호가 됩니다. 비치지 않는 원칙과 살려야 한다는 현실이 정면 충돌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지은호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이지혁이 아니라 김다정입니다. 지은호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이상하게 손이 떨립니다. 좋은 전화는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은호가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김다정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느립니다.
은호야, 우리 지역이 너한테는 말을 안 했지? 지은호 심장이 턱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가 확실히 알게 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상철이 그날 밤 잠든 건 포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버티면 아들 앞에서 무너질까봐 스스로를 재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요. 이상철은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아들 방 문부터 확인합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상철은 속이 덜컥 내려앉아요. 지혁이가 또 잠을 못 잤나 그 한 생각이 집안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거든요. 김다정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김다정은 울면서도 할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할 일을 하면서도 울음을 들키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김다정은 병원에서 받은 서류들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고 약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는데요. 여보, 우리 오늘부터는 숨기지 말자. 지혁이도 우리도. 숨기는 순간부터 더 나빠져. 이상철은 그래라고 바로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말보다 자존심이 앞서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픈 자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마치 불행을 부르는 주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상철은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김다정이 그 표정을 읽어버렸습니다. 여보, 지혁이 살리려면 여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해요. 원칙도 체면도 자존심도. 그 말에 이상철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집니다. 이상철은 내가 가족을 지키려고 강한 척 살아온 사람인데 그 강함이 지금은 가족을 더 겁먹게 만든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이상철은 결국 아들방 문을 두드리며 아주 낮게 말합니다. 지혁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이지혁은 문을 열고도 늘 하던 대로 웃으려 했는데요. 그 웃음이 한 박자 늦습니다. 숨이 가쁘고 눈밑이 꺼져 있고 목소리가 약간 갈라져요. 이상철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또 화가 치밀어 올라요. 병이 미운 게 아니라 아들이 혼자 견딘 시간이 미워서요. 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 이지혁은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세가 마치 죄송합니다 같아 보여서 김다정은 더 가슴이 아팠어요. 이지혁은 아버지, 제가 말하면 아버지랑 어머니가 무너질까 봐요. 전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 말이 집안에 박히는 순간 이상철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부모를 지키려고 병을 숨겼다고요? 이상철은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미안해서 숨이 막혀요. 이상철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지혁아, 너는 너부터 지켜.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지혁이 늘 선택해온 방식은 나를 버리고 남을 지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와서 바꾸려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이지환이 조용히 끼어듭니다. 이지환은 감정으로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핵심만 찌르죠. 형, 병원 다시 가요. 오늘 바로. 이지혁이 반사적으로 괜찮아를 꺼내려 하자 이지환이 단호하게 끊습니다. 괜찮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그 말이 이상철을 한 번 더 흔들어 놓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아버지에게 대들지 않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형을 살려야 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모든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한편 지은호는 그날 오전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바쁘면 바쁜 대로,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몸을 움직이며 버티는 스타일인데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이 느리고 머리가 멍하고 자꾸만 휴대폰 화면이 신경 쓰였어요. 이지혁에게서 답이 늦게 오는 그 템포가 지은호의 불안 버튼을 계속 눌렀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선배, 지금 어디예요? 이지혁은 잠깐 멈칫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 멈칫이요. 지은호는 제일 잘 알아차리는 종류입니다. 거짓말을 하려는 멈칫, 혹은 숨기려는 멈칫. 나 잠깐 볼 일 있어. 지은호가 바로 물어봅니다. 병원이죠? 이지혁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부정하면 지은호가 더 파고들 걸 알고 있거든요. 이지혁은 조용히 말합니다. 응. 지은호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떨립니다. 혼자예요? 이지혁은 또 한 번 멈칫합니다. 혼자 아니다라고 말하면 지은호가 어디냐고 묻고 달려올 테고 혼자다라고 말하면 지은호가 더 불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지혁이 선택한 말은 회피였는데요. 괜찮아. 그 순간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더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지은호가 아주 차갑게 말해요. 선배, 그 괜찮아. 나한텐 금지어예요. 이지혁이 아무 말도 못하자 지은호는 한 번 더 박습니다. 어디 병원인지 말해요. 나나 몰래 죽을까봐 무서워요.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이지혁은 오히려 가슴이 뻐근해집니다. 이지혁은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까지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무서워요. 그러면 더 살고 싶어지니까요. 더 살고 싶어지면 더 미안해지니까요. 이지혁은 결국 위치를 말합니다. 오지 마. 그래도 오면 막을 수는 없겠다. 지은호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이지혁을 보는 순간 지은호는 확신합니다. 이지혁은 괜찮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괜찮은 척을 하는 얼굴이 아니라 괜찮은 척도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앞에 서자마자 목소리를 낮춥니다. 선배 왜 이렇게 숨차요? 이지혁은 웃으려고 했는데요. 그 웃음이 깨집니다. 지은호는 그 깨지는 웃음을 보며 눈이 졌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울기 전에 현실을 붙잡는 말을 합니다. 검사 결과 뭐래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말합니다. 나 시간이 많지 않대. 그 말이 떨어지자 지은호는 손이 얼어붙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거부하죠. 지은호는 잠깐 뒤돌아서 숨을 크게 쉬고 다시 이지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하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선배, 나 도망 안 갈 거예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떨구고 아주 낮게 묻습니다. 왜? 지은호는 대답이 간단합니다. 좋아하니까. 이지혁은 그 한 문장에 무너질 뻔했지만 또 버팁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붙잡고 싶으면서도 자기가 짐이 될까봐 두렵거든요. 이지혁은 애써 선을 긋는 말을 꺼냅니다. 너 나 때문에 힘들어지지 마. 지은호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인데 울음 같아요. 선배, 지금도 나 힘든데요. 선배가 혼자 버티는 게 더 힘들어요. 이 대화가 둘 사이의 첫 번째 큰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랑 고백보다 더 잔인한 건 병 앞에서 서로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거든요. 지은호는 선택합니다. 이지혁 곁에 남는 걸. 그 시간 박진석 집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고성희를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원래 사람을 사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실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고성희가 얼버무릴 때마다 박진석의 머릿속에는 그 얼버무림이 자료의 빈칸처럼 남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결국 그 빈칸을 스스로 채우는 길을 택하죠.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당신답지 않게 질문을 까먹네. 고성희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박진석은 웃지 않습니다. 박진석의 질문은 항상 칼날처럼 정확해요. 우진이 얘기 당신이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지? 고성희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우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고성희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자기 비밀을 떠받치는 기둥이었거든요. 고성희는 곧바로 방어합니다. 여보, 또 무슨 오해를? 박진석이 고성희의 말을 잘라냅니다. 오해? 나 지금 오해로 묻는 거 아니야. 확인하려고 묻는 거야. 고성희는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이때 고성희가 선택한 건 진실이 아니라 감정 카드였습니다. 고성희는 울먹이는 척 혹은 상처받은 척 말해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박진석은 그 말에 더 차갑게 굳습니다. 박진석은 사랑을 믿는 사람이지만 사랑을 진실의 대체제로 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랑이면 더 말해야지. 사랑이면 숨기면 안 되지. 고성희는 여기서 거의 무너질 뻔합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여보, 나 당신이 무너질까봐 그랬어. 박진석이 그 말에 반문합니다. 내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나를 속였다고? 고성희는 그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속였다라는 단어가 박진석 입에서 나오면 이미 마음이 반쯤 끊긴 거니까요. 고성희는 재빨리 박성재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지금 지은호, 약속, 그리고 자기 집안이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를 붙잡고 있죠. 박성재는 전화를 쉽게 받지 못합니다. 고성희는 결국 마지막으로 박진석을 붙잡을 방법을 떠올립니다. 돈, 그리고 통제. 고성희는 금고를 바라봅니다. 그 금고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시죠? 나는 언제든 도망갈 수 있다는 안전장치요. 고성희는 금고 앞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엎드려서 빌 줄 알아야 살아. 이때 박진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금고 앞에 있는 걸 보고 표정이 더 굳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냄새를 맡았어요. 고성이는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 박진석이 낮게 묻습니다. 너 지금 뭐하냐? 고성이는 웃어 보이려 합니다. 여보, 나 그냥 정리 좀. 박진석은 한 발 다가오며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버렸네? 너 나를 사람으로 봤어? 아니면 그냥 올라탈 배로 봤어? 고성이는 그 순간 진짜로 떨립니다. 박진석이 다 알아버렸다고 말할 때 그 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거든요. 사망 신고까지, 버려진 딸까지, 우진의 간이식까지. 고성이는 불확실성이 더 공포입니다. 그 사이 박성재와 이수빈의 축도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수빈은 엄마 김다정의 허락을 받았지만 그 허락이 기쁨으로만 오진 않았습니다. 만나라는 말은 동시에 너도 그만큼 책임져라라는 뜻이거든요. 이수빈은 박성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춥니다. 보고 싶은데 무섭고 무서운데 더 보고 싶어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보는 순간 미안함부터 올라옵니다. 박성재는 사랑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이수빈이 혼자 무너지는 길을 걷게 만들었으니까요. 박성재가 말합니다. 수빈아, 너 울었지. 이수빈은 고개를 젓다가 결국 웃으며 인정합니다. 응, 근데 웃겼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박성재가 손을 뻗다가 멈춥니다. 박성재는 손 하나도 함부로 못 내밀어요. 내 손 하나가 또 너를 흔들까봐. 이수빈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가 만나도 된대. 조건은 있지. 박성재가 묻습니다. 무슨 조건? 이수빈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나를 더 망가뜨리게 하지 말래. 그리고 우리 둘 다 도망치지 말래. 박성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성재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도망칠 곳이 사랑이 아니라 집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성재는 결국 아주 솔직한 문장을 꺼냅니다. 나 지금 집안이 흔들려. 근데 너까지 놓치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돼. 이수빈은 그 말에 눈물이 다시 납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의 약한 고백에 오히려 마음이 더 붓습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하자. 빨리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이요. 중년 시청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열정이 아니라 동행이니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더 아프고 더 깊죠. 그리고 박영란와 이지환의 이야기도 조용히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박영란은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영란은 그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아빠 집딸이 아니라 박영란으로 찍힌 이름. 그게 박영란을 살게 합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축하해주면서도 표정이 어딘가 씁쓸해요. 이지환은 항상 남을 지키는 일로 존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끝나갑니다. 스토커가 구속되고 마지막 경호가 다가오고 박영란은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박영란가 말합니다. 오빠, 우리 친구는 된 거지? 이지환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습니다. 웃으면서도 목이 메어요. 친구? 난 너 인생 전체를 경호해줬던 사람인데. 박영란은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오히려 더 울컥합니다. 박영란은 울음 대신 단단한 말을 꺼냅니다. 오빠, 나 이제 내가 나를 경호할게. 이지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자. 그런데 그 결심이 또 다른 갈등을 부르죠. 이지환이 자기 인생을 살려면 이지혁 집안의 위기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지환은 둘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형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걸 것인가, 아니면 한 번쯤 나도 살아볼 것인가. 그 갈등이 다음 파트에서 더 크게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지혁의 심장병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지혁은 병원에서 대기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이 싫어하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가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지혁은 가족들에게 알리기 싫어했고 특히 이상철에게는 더더욱 숨기고 싶어 했는데요. 이미 이상철이 알아버렸죠. 문제는 이제 그 사실을 밖으로 퍼뜨릴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나 너한테는 말했으니까 이제 더는 말 안 하고 싶어.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배, 그럼 선배는 살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이지혁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살 확률, 그걸 계산하고 살아야 해? 지은호가 눈을 마주치며 대답합니다. 네, 선배는 지금 계산해야 돼요. 살아야 하니까.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에 박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짧고 무겁습니다. 지혁 선배, 잠깐 볼 수 있어요? 이지혁은 바로 답하지 못합니다. 박성재는 왜 이런 타이밍에 오려 할까요? 박성재는 지금 고성의 문제, 박진석 문제, 지은호 약속 문제 그 복잡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박성재가 오면 내병 이야기도 그 집안과 연결될 수 있다. 그 연결은 도움일 수도 덧칠 수도 있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봅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지은호는 잠깐 고민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선배, 이번엔 혼자 결정하지 마요. 그 말이 이지혁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답장을 보냅니다. 와요. 그리고 이 만남이 이상철의 귀에 들어가는 청천벽력의 순간으로 이어질 준비를 합니다. 이상철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지혁과 박성재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될 거예요. 그 대화 속에는 심장이식이라는 단어, 시간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은호라는 이름까지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이상철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원칙을 끝까지 붙잡고 버틸까요? 아니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박진석이라는 벽을 넘어설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이상철이 그 대화 속에서 박성재가 가진 비밀의 냄새까지 맡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지혁의 병이 단순히 가족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고성희의 비밀, 박진석의 폭발, 지은호의 출쟁, 박성재의 갈등까지 한꺼번에 묶이는 큰 판으로 넘어갈 조짐이 생긴 거죠.